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또 개별 종목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 중요하겠죠. 네, 최신 ETF 동향과 하반기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이수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팀장님. 자, 이제 뭐 시장 정말 뜨끈뜨끈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업종별, 섹터별 이제 차별화가 심해서 그런 건데 ETF 시장 한번 7월 분위기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일단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게 이제 변동성이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변동성 상황인데요. 하락. 네. 네네. 그런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금리와 관련된 변동성이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금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거의 전무할 정도로 어떤 방향성은 굉장히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확인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반등을 한다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볼 때 좀 여전히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ETF 시장의 최근 1개월 유형별 순자산 증감을 보더라도 이제 6월 말에 이제 100조 원을 돌파한 이후에 여전히 좀 채권이나 해외 지수나 그리고 지금 테마 쪽에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 2차 전지 관련 테마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102조 원대까지 순자산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은 6월 기준으로는 ETF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한 2조 원에서 3조 원대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ETF의 거래 대금이 이제 7월 한 20일 경으로 해서 일평균으로 한 5조 원대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사실 7월 26일이었죠. 굉장히 시장에 급등락했던 그때는 또 일평균 거래 대금이 7조 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차 전지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최근에도 그런 변동성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럼 ETF 시장에도 또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국내 2차 전지 ETF들이 단일 테마 전체 순자산이 국내 ETF 시장에서 한 5조 원이 약간 안 됩니다. 비중 자체로만 보면 이제 전체 ETF 시장에서 5% 수준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5%가 높은 건가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는 있는데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전체 해외 채권형, 뭐 국내외 부동산, 원자재 유형을 다 합쳐도 5%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가운데서 2차 전지라는 단일 테마가 5%라는 거는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관련해서 일부 ETF들을 중심으로 순자산 유출이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 사이에 순자산 감소 규모가 다 합치면 6천억 정도 순유출이 집계가 되는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같은 2차 전지 ETF지만 적게는 뭐 한 3배, 많게는 7배까지 순자산 유출 규모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7월 달에 2차 전지 관련 ETF들을 개인 순매수 현황을 살펴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특정 ETF에는 자금이 매우 많이 쏠리고 또 특정 ETF에서는 자금이 많이 유출되는 그런 현상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관련한 이유로 인해서 관련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상장한 ETF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편입 종목 수가 적은 좀 압축 포트폴리오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한 2018년 전후에 이제 기존 ETF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 종목 수가 뭐 한 30여 개 정도로 굉장히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존 ETF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 장비나 뭐 배터리 셀이나 이제 2차 전지 전체의 어떤 테마에 좀 분산 투자되어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상장된 ETF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 이제 이런 쪽에 좀 치우쳐져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시장의 어떤 니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최근에 수요가 높았던 그런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장을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자금 쏠림을 받았지만 반면에 그러지 않은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외면을 받으면서 기존에 상장된 2차전지 ETF와 신규로 상장된 ETF 간의 어떤 수급 차이가 굉장히 확연하게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관련해서는 사실 테마라는 건 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2차전지를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좋지만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팀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지난 26일 수요일이었죠. 네. 그 고점 찍고 뭐 황제주 등극 이런 소리 하다가 오후 들어서 1시 무렵부터 이제 네.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렸는데 네. 그거 갖고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네, 네. 이런 추측도 많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ETF 시장에서도 실제 개인들이 뭐 차익 실현의 성격이 더 짙을 것 같습니다만 많이 팔기도 팔았네요. 네, 많이 팔기도 하셨고요. 많이 매수하기도 매수도 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2차전지 전체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네.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기존 ETF를 팔고 신규 ETF로 들어오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비중을 아하. 차지하는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 ETF입니다. 타이거의 2차전지 소재 FN ETF가 상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제 이런 ETF에 투자를 하시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는데 좀 인버스 쪽에 투자하시는 등의 어떤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순매수가 몰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2차전지 핵심 소재가 이제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 150 인버스로 좀 해지하고자 하시는 네. 수요도 많이 이제 유입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순매도 상위 종목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으로 가장 많은 순매도가 몰렸고 아까 제가 이제 2차전지 핵심 소재로는 뭐 한 3천억 원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2차전지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는 지금 또 한 1,000억 원 넘는 순매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뭐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후반에 있는 상품들 관련해서도 최근에 올랐던 상품들을 중심으로 좀 순매도가 모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아까 순매수에서 여전히 인버스 쪽으로 많이들 사시네요. 네. 호호. 그러니까 좀 떨어질 거에 베팅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워낙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상품을 좀 고객분들께서 직접 골라서 이제 편입을 하시려고 하는 니즈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편입된 ETF에 투자를 하겠다. 같은 2차전지 ETF지만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특정 종목의 비중이 더 높은 거를 나는 더 선호하겠다. 이제 이런 예. 분들이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매도 규모에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매도 규모는 기존에 상장돼 있던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2차전지 쪽으로는 순매도가 순매도고. 집중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압축 포트폴리오로 운영하는 2차전지 관련 ETF로는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매도 쪽은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라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차익 실현도 있겠고 그러면 사실 그럼 같은 2차전지 ETF가 전체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상장됐던 ETF들과 신규로 상장된 ETF들 간의 수급 차이가 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기가 뭐든지 ETF도 그렇고 2차전지 개별 종목도 그렇고 자기가 들어갔을 때 진입했을 때 그 보유 단가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그거에 거예요. 따라 다르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뭐 50, 60에서 사셨던 분들하고 100만 원 근처에 사셨던 분들하고는 이게 다르죠. 맞습니다. 50만 원 사신 분들이야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거.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좀 주목해볼 ETF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이제 계속해서 특정 섹터 쪽으로 좀 쏠림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자체도 뭐 쏠림에 대한 우려 부각이라든지 불확실성에 대한 뭐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기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뭐 유가 상승부터 뭐 일본의 통화 정책 변동성부터 뭐 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투자자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장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품들, 뭐 배당 성장주를 포함을 해서 좀 장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수록 좀 분산 투자하실수록 성과를 비교해보면 손실 가능성도 낮고 수익성은 높다라는 것이 사실 과거의 어떤 패턴이나 성과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국내 주요 분산 투자 관련 ETF들을 제가 한번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과 전체 자산에 이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로 좀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국내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MSCI 뭐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전 세계 지수에 분산 투자하는 ETF, 그리고 MSCI 유럽과 선진국 아시아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AFE ETF, 뭐 MSCI 선진국, 신흥국과 뭐 선진국에 이제 각각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 MSCI 세계 대표 지수를 활용한 ETF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실 이 전 세계 지수 하나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약 47개국에 3천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편입국과 너무 많은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기업들이나 국가가 편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고 주로 이제 미국의 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ETF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제대로 분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대체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어딘지, 어느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ETF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앞서서 장기 투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더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상품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자산 배분 ET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뭐 심플하게 글로벌 주식과 채권, 뭐 대체 자산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고는 있지만 그 안에 편입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 사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산 배분 ETF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국내 채권, 뭐 미국의 대표 주식, 뭐 포트폴리오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 이제 이렇게 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투자 자산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활용을 하시고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장기 투자를 좀 염두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사실 저는 최근에 뭐 2차 전지나 이런 핵심 테마 관련 ETF에 투자하신 분들에게 뭐 연금이나 뭐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기 투자 수단으로서 이런 자산 배분 ETF를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수진 팀장 설명하신 주식 분산 액티브, 자산 배분 액티브, 아니 ETF 자체가 벌써 여러 개 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지금? 그러니까 ETF는 사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에코프로 하나에 투자를 하느냐, 뭐 2차 전지 관련주 여러 개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별 주식의 어떤 기업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ETF가. 그런데 이제 분산 투자 ETF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내 뭐 상품 유형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주식형, 뭐 채권형, 뭐 다양한 전략이나 뭐 테마별로 스타일별로 ETF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대표하는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ETF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시장에 악재가 있을 때 관련주들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개별 기업들이 분산되어 있지만 하지만 분산 투자나 자산 배분 ETF를 활용을 해보시면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채권이나 금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최근에 안 좋은 상황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 시장의 어떤 위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ETF의 어떤 분산 투자의 장점과 또 분산 투자 자체로의 어떤 상품의 장점은 좀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자산 배분 액티브 같으면 그거네요.
저 뭐야 우산 장사하는 아들하고 아이스크림 네. 장사하는 아들하고 다 네. 품고 있는 거네. 맞습니다. 예. 네. 뭔가 해치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또 글로벌 주식 분산도 또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제 해외 주식 ETF도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주들도 최근에 뭐 실적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올랐는데 네. ETF로 좀 접근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ETF 직접 투자하실 때는 예. 좀 알려진 시장에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의 어떤 니즈가 갈라질 줄 알았는데 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해외 ETF가 이제 QQQ라고 해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핫하고 수익도 이제 좀 선명한 그런 상품을 선호하시는 걸 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상품들은 해외 직접 투자하시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어떤 연금 계좌나 뭐 ISA 이런 데 좀 편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사실 좀 장기 투자하시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연금 계좌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또는 뭐 내가 뭐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수익 구조가 달라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세제 혜택을 좀 최대화하는 측면에서는 해외 상장된 ETF를 무조건 선호하시는 것보다는 좀 비슷한 상품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면 국내 상장된 ETF를 활용해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와, QQQ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그게 그 TQQQ가 올라가는 쪽 3배, SQQQ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빠지는 쪽에 3배 배팅이죠. 네, 이제 울트라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2배, 3배 이제 이걸 가르는 요소이고요. 이제 QQQ 상품은 이제 나스닥 레버리지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슈퍼도 안 돼. 우리는 네. 적어도 슈퍼가 깎고도 울트라 돼. 프로. 우리는 네, 울트라 프로 울트라급은 QQQ. 돼줘야 슈퍼 울트라 뭐 프리미엄 또 뭐가 있나요 좋은 거 막 갖다 붙여야 돼. 아니 근데 지금 성적은 어때요 실제 수익률? 실제로 지금 뭐 개인, 전 네. 세계 이제 지수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던 이제 지수 중에 하나가 연초 이후에 코스닥하고 나스닥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아까 보니까 되고 있고요. 순매수에 인버스가 있던데 그거는 손실이 크겠는데요. 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익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안 좋을까? 예.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연초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게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레버리지, 2차 전지 레버리지 이제 예. 이런 상품들의 성과가 뭐 100% 전후에서 아하. 연초 이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이제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 인버스 이런 상품들은 지수에 이제 반대되는 수준이니까 한 30-40% 정도, 적게는 뭐 한 20% 예. 정도 손실 기록을 하고 지수 기준으로는 네,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품이든 그냥 안전빵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요. 원금 보장이 아니라.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